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하락장에 많이 지치시죠? 지금 보면 딱 좋을 책 확률적 사고를 들고 왔습니다. 반등이 곧 올 거다. 레버리지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조정을 넘어 폭락이 온다. 현금화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이다 위기이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감정을 빼고 책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접목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확률적 사고 왠지 어려운 말 같고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욱 힘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얻거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독서나 공부를 하죠. 시험에서 붙을 확률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살을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투자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투자의 세계에서 확률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확률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주사위 놀이를 해볼게요.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세 주사위의 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률이 뭐가 더 높은지를 맞추는 건데요. 세 개의 합이 3이 나올 거냐, 10이 나올 거냐, 15가 나올 거냐, 여러분은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저 같으면 10을 고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10을 고를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확률표 때문에 그럽니다. 3이 나올 확률은 3개다. 1이 나와야 되죠. 극히 드문 확률입니다. 그리고 18이 나올 확률도 6이라는 게 3번이나 나와야 되니까 어려운 확률이죠. 그런데 9, 10, 11 여기가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3개의 확률이 골고루 섞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률적 사고를 통해서 10이라는 숫자를 골라내서 맞출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투자해서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뒤에서 S&P 500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에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사람의 뇌에는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되게 되어 있고 기쁨보다는 슬픈 감정, 나쁜 감정에 더 크게 작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급락했죠. 하지만 그때 위기였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락장이 무서워서 감정적으로 대한 사람과 확률적 사고를 통해서 큰 수익을 이룬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보고 우리 또한 앞으로 후자의 선택을 이어가야겠죠. 2016년도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을 때 사람들이 레이 달리오한테 이런 큰 하락장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시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정장은 항상 오는 거니까 패닉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크게 변화할 때 우리는 올바른 투자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멘트가 마음에 들었는데 투자자는 이런 변동 속에 움직이면 안 된다. 결국에는 내 투자 전략이 맞다면 그대로 밀고 가란 이야기죠. 코로나 때도 보면은 내 투자 전략이 맞았다면 그대로 유지했으면은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장에서 더욱더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굳이 거래를 안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락을 겪고 있으니까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확률적으로 보겠습니다. S&P 500을 가지고 조정장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10에서 20% 빠졌던 조정은 매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56일이 걸렸고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평균도 14%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의 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최고점이 1월 4일이었고 저점 찍은 게 2월 24일입니다. 14.4% 하락이 나왔고 51일이 걸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치랑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장이 아니라 추가 하락, 대폭락이 올 가능성은 20%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섭다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확률적 사고니까 폭락 가능성이 20%란 이야기는 상승 가능성이 80%란 이야기입니다. 20%를 생각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80%를 생각하고 홀딩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폭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폭락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IT 버블도 있고 금융위기, 미중무역전쟁, 코로나까지 있죠. 보통 20% 이상 폭락했던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 하고, 이 폭락을 만회하고 올라가는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 하락할 때 33%의 하락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가지고 최근 20년간 큰 폭락을 일으켰던 사건 3가지를 보면 2008년, 2016년, 2020년입니다. 하락의 기울기를 보면 엄청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부자와 빈자가 갈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하락이 아니라 하락 끝에서 다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상승장을 미리 준비하고 하락장에서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가 않죠. 확률적 사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확률적 사고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BBQ 치킨이 50% 할인돼서 오늘만 8,000원이 됐습니다. 당장 사 먹어야겠죠? 오늘 저녁은 치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애플 주가가 200달러에서 100달러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나?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모두 가능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치킨처럼 기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좋아하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 명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을 듣고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정말 세상이 망하는 듯하고 주가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고 더 빠지면 큰 하락이 올까봐 무섭기도 한데요. 우리는 지금 상황을 한 발 뒤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듣고 조정장에서 나는 현금화를 했다가 대폭락이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험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9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년이죠. 그때 동안 S&P 500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8.2%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흘 동안 매도한 채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4.5%로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열흘이 아니라 20일까지 늘어나면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급하게 하락한 만큼 상승폭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게 되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7,30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서 영업일로 계산해보면 5,200일 중에서 단 20일만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걸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타이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당연히 못 잡기 때문에 매수하고 홀딩하는 작업을 합니다. 타이밍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점에서 정확히 들어간 매수가 있고 잘 못해서 고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안 하고 현금을 그냥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지 못한 건 뭘까요?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지금 연평균 8%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당연히 14%더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고점 매수했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역시 현금보다는 고점 매수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률적 사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S&P 500이 상승과 하락 확률이 있는데 5대5라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이길 확률 2분의 1이죠. 50%입니다. 10번의 거래를 해서 10번 다 성공할 확률은 1024분의 1이고 20번 거래를 했을 때 이길 확률 어마무시하죠. 104만 8576분의 1입니다. 20번의 거래라고 하면은 20번의 종목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계좌에서 1년 동안 몇 번의 종목을, 몇 개의 종목을 거래하시나요? 이렇게 10번, 20번 넘어갈수록 내가 이길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이렇게 종목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이 더욱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률적 사고의 힘을 바탕으로 S&P 500을 접목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숫자로 어떻게 봐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권으로 살펴본 확률과 심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우연과 알파가 주가를 움직인다. 요거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심리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인지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